중앙진교육지원청 학습공동체 평생교육학원관리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특이민원 응대 요령으로 바람직한 민원 응대 방법을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사님 이소당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우리 담당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민원 응대는 아니고 말 그대로 특이 민원이에요. 그래서 특이 민원 안에는 악성, 강성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같이 한번 어떤 유형들이 악성이고 어떤 유형들이 강성인지 이런 거 말씀해 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오늘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목차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특이 민원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응대법 알아보고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글씨가 안 보이시죠? 네, 저는 이제 강의한 지 딱 11년 됐더라고요. 딱 11년 됐고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한 거는 방송 경력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스피치 분야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사내 강사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좀 프리하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특이 민원 전체적인 CS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이 특이 민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매뉴얼 개발 같은 걸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주로 저는 이제 공공기관들 매뉴얼 개발 많이 해드리는데 그 안에 이제 예전에는 그게 반드시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특이 민원이나 블랙 컨슈머에 대한 그 컨텐츠가 꼭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제작하진 않았지만 제가 교육하는 곳 중에 그 한 공사가 있는데 거기는 좀 제가 놀라웠던 게 이 특이 민원 응대 매뉴얼을 아예 단독으로 몇십 페이지 되게 많은 분량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되게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홍보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생기고 나서 그 이후부터 조금씩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인식이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뭔가 내가 민원인의 입장이고 내가 고객의 입장이면 내 맘대로 다 해도 되고 이런 규정을 무시해도 되고 이런 좀 잘못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아직 좀 계시다 보니까 아직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그런 게 나는 기사들을 볼 때면 진심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코칭도 하고 매뉴얼 개발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때 모니터링이 이제 콜을 이제 셀렉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랜덤으로. 근데 그날 이제 랜덤으로 몇 개의 콜을 들어보고 있었는데 하나의 콜이 딱 걸렸는데 콜 분수를 봤더니 30분짜리더라고요. 근데 30분짜리인데 이 남성분이 시작부터 욕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이제 캐피탈 회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혼자 그러니까 이 상담사분에게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 왜 분에 못 이겨서 막 이런 신발 이러면서 이제 혼자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혼자 하다가 근데 거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전화를 안 끊으시더라고요, 상담사분이. 원래는 욕설을 하면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차례 경고하고 그냥 종료하면 되거든요. 원래는 FM은 어디 행안부에 제작한 자료나 어디 자료를 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받아주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직원분들이 막상 그 순간이 되면 그걸 단호하게 대처하기가 참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욕을 하다가 갑자기 또 그냥 또 이렇게 정신이 드셨는지 약간 차분해져요. 그러면서 나도 욕하기 싫어 이러면서 나도 욕하고 싶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또 급발진을 해요. 근데 너가 욕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또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런 데는 해요. 그거를 한 30분 정도를 하고 전화를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끊어버리는데 그 콜을 듣고 나서 제가 사실은 우리는 또 우리를 만나시는 분들이 우리가 대응하는 분들이 고객이잖아요. 저에게는 학습자분들이 저의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 고객님들 만날 때마다 되게 이해한다, 많이 공감한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냐 이런 얘기를 참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제가 그 콜을 들어보고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일을 실제 경험하는 분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당신들을 이해한다라는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날 참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고 한동안 그 남자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저는 제 3자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그래도 우리 기관이나 또 우리 동료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그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또 대처가 필요한데 그동안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오셨는지 만나셨을 때. 저희는 저희한테 민원 오시는 분들이 좀 한정적인 편이 있어요. 학부모님이시라던가 아니면 학원의 수강생이라던가 아니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 이렇게 좀 한정된 면이 있어서 네네네. 너무 이분들은 그래도 저희를 계속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완전 악성 민원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이는 경우는 흔한 편은 아니에요. 흔한 편은 아니시고요. 그렇지만 한번 이런 일이 생길 경우는 그렇죠. 이게 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한번 생기면 타격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불만 고객 자체도 사실은 퍼센티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불만을 가지고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의 숫자가 5% 내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내가 10명을 응대를 해도 나한테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의 숫자가 10명 중에 1명 꼴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사실은 악성은 더 훨씬 적겠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되게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이분들이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뭐가 됐든 간에 그 행동을 반복하면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악성 민원이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응대하기가 더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내가 좀 주기적으로라도 만나면 나도 훈련이 돼 있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편안하게 이런 멘트들이 잘 나올 텐데 그래서 항상 요건 강의할 때 롤플레잉을 하시는 걸 보면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색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습을 할 때도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는 더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머리가 이제 이 멘탈이 망가지기 때문에 막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던 자주 만나지 않던 평소에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멘트를 한 번씩 좀 연습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소개는 이 정도로만 드리고 오늘 또 좀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닝에서 이제 조금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더 글로리 다들 보셨나요? 네, 더 글로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마스크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더 글로리에서 직장인들의 로망이 된 장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알아서 의미 있게 보셨나 봅니다. 어떤 장면이었죠? 그 장면이 좀 로망이셨어요? 오, 의외의 답변이 나왔는데? 평소에 뭐 해보고 싶으셨구나. 또 다른 분들은요? 사실 제일 유명한 장면은 다른 거긴 해요. 사표. 맞아요. 네. 막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되게 고달프다 막 이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걸 이렇게 뒤를 돌려가지고 사직서 박연진에서 탁 시원하게 내는 그 장면이 되게 로망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직장인들의 애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지금의 이제 유퀴즈 포맷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토크쇼라는 게 있는데 이 영상을 좀 같이 보고요. 여기 출연했던 한 은행원분이 했던 얘기가 명언이 돼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짤이 유명해요. 요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저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연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0대시니까 혹시 30대에 지금 뭐 있으신 분들에게 혹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어떻게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은행에 다니는. 직장에서 별일 없으셨습니까? 오늘요? 오늘 네. 예금 많이 팔아가지고 네. 내일 아침에 칭찬 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여우시죠? 오늘 예금 많이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오늘 한 예. 2억 했죠? 미쳤네. 네, 오늘 2억을. 이거 쉽지 않죠. 네, 그 예측이 쉽지 않죠.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없어요. 칭찬 한마디. 근데 그 칭찬 한마디가 회사 생활하는데 정말 이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맨날 무겁 받다가 예. 칭찬 한마디 하면 보람이 있어요. 내일 만약에 아침에 되면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이 계장이 큰 건 했네. 아까 조금 전에 계셨던 분은 본인이 지금 20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직을 안 하고 계속 다닐 수가 있느냐. 요거 그게 좀, 그거 답을 아세요? 그래요. 그래. 그럼 그거에 대한 좀 답을 해주세요. 오래 다니려면 네. 빚을 내면 돼요. 빚을 내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래 다니면 빚을 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네. 신용카드 값을 이제 메꾸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계속 다녀야 지금 죄송한데 빚이 있으세요? 그럼요. 예. 들어오자마자 이 마통을 뚫어가지고 예. 아무리 치사고 더억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참게 된다라는 거. 아주 네. 좀 공감이 좀 되시나요? 어쩔 수 없이 달리게 된다. 저도 이제 사실 그 첫째 아이 낳고 이제 둘째 아기, 그 첫째는 저 결혼 조금 일찍 한 편이라 첫째가 좀 커요.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이제 29개월 정도 됐어요. 나이 터울이 좀 많이 나는데 한 명만 있을 때랑 두 명만 있을 때랑 또 이게 무게감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빚을 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한 얘기가 너무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5년 뒤에 유퀴즈에 다시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유퀴즈가 만들어지는데 한몫한 것 같은데 왜 나를 안 불러주는지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평생 하는 동반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인스 통장 애용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었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특히 또 고객 응대를 한다는 거, 민원인을 대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공감하고 있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경쟁률이나 되게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꼭 보면은 하나의 이유로 꼽히는 게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퇴사, 악성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근무를 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능률도 떨어뜨리고 또 내 개인의 삶의 만족도도 상당히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 컨슈머라는 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나를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보시면 우선은 제가 이렇게 교육을 다니다 보면은 되게 많이 그래도 알려졌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지만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 불만 고객과 악성과 강성을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반 그러니까 화이트 컨슈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만을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다 악성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면 A라는 유형에 맞는 전략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조차 모르니까 응대를 잘못하시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만 고객은 분명하게 화이트 컨슈머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이런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 이거 좀 지나치게 좀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분들은 좀 이런 거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악성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은 불만 고객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불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입장을 조금 봐줘야 돼요. 그리고 좀 물론 그 거절을 하시겠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막 폭언을 한다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거나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완곡한 태도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리고 나도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 불만 고객과 다르게 악성 고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응대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180도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잘. 그럼 악성 고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반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단호하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돼요. 근데 불만 고객은 감정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좀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요거를 나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 당신이 왜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악성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의 작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은 반대로 가시죠. 왜냐하면 악성인 분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직원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멘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계속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는 거. 되게 왜 되게 이상한 얘기 할 때 왜 우리가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다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런 되게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AI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원장님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 원장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원장님 반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감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미 나는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장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을 절제하는 거. 그래서 응대를 하시다가 이 사람은 불만이구나, 이 사람은 악성이구나, 그러면 악성이라고 판단이 딱 서셨으면 그때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시고 나는 AI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응대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그래서 아마 오히려 좀 무던한 분들은 응대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타인의 감정에 타인의 감정의 변화에 민감하고 외부의 자극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이런 분들, 이입 잘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왜 나르시시스트나 이런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굉장히 공감력이 뛰어나고 감정이입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응대를 하시면 더 어려우실 수 있겠다. 그래서 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특이민원이랑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면 폭언, 폭행, 기물 파손, 성희롱 등 금지 행위를 동반하고 있는 악성 민원, 그리고 법률적인 금지 행위까지는 아닐 수 있으나 하소연, 억지 주장 등 업무 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강성 민원, 둘 다 특이 민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악성 민원만 범주에 넣어놓고 교육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내주신 자료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모 공사에 제작한 자료도 보면은 악성이랑 강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고객들의 인식이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감정노동자 보호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원인들이 자신이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직원에게 응대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이제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전화 안 끊고 되게 약간 뭐가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이런 고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악성과 강성을 지금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이해를 해봐 주세요.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범죄적 법적 조치가 가능한 행위를 악성 민원이라고 부르고 법적 조치까지 가능하진 않지만 어쨌든 업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강성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민원의 대응의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착하고 좀 정중하게,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렇게 업이 돼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흥분하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티키타카라고 같이 뭔가 싸우고 이런 거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맞대응은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법적 근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을 위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어요. 우리 그 자동 녹취 되나요? 알고 있는데. 아,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그 녹취, 그러니까 통화하는 녹취 파일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면으로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될까요? 네. 녹음을 하겠다라고 고지를 하고 녹음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뭐라고 권하고 있냐면 CCTV 가까이서 응대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조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말 바꾸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나 안 그랬다. 나 욕한 적 없어.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뭐라고 했고 먼저 욕했고 뭐 폭행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증거 확보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라고 하면 녹취가 필수고 대면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녹음을 하시고 가능하면 CCTV가 있는 곳에서 뭐 유도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죠. 감정적인 대응, 맞대응 금지, 조언, 충고, 언쟁 이런 거 금지. 절대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분이 진정되지 않아요. 더 심해져요. 네,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뭐 절대로 대면 응대 시 신체 접촉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딱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권해 드리는 게 뭐냐면 회색돌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이 나르시시스트나 뭐 소시오패스나 뭐 이런 분들을 대응을 할 때 많이 하라고 권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 락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회색돌 기법이라고 불러요. 회색돌 기법. 여기 표정 있잖아요. 정말 그 무미건조한 표정 있죠. 난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해봐. 약간 이런 저 잘해요? 진짜 이런 표정. 약간 기계 같은 표정이에요. 이게 필요해. 그래서 그래야지 그분들이 흔들려요. 뭐야 안 통해. 뭐야 왜 내 방법 안 먹히지? 이게 딱 돼요. 근데 내가 이러면 이제 나는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색돌 기법은 어떤 미끼를 던져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자극에 휘말리지 않고 나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주변에 있지만 무색무취한 회색돌처럼 느껴지도록 무미건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 실제 나르시시스트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먹잇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회색돌을 딱 기억하고 계세요. 이 표정을 좀 적절한 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표정 있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표정 있죠. 그래서 이게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하셔야지 말려들지 않고 빠르게 종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사례들을 좀 볼 건데 이게 또 예전에 좀 유명했던 사례예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제 실제 그 어떤 고객이 화장품을 쓰고 이제 두드러기가 났다면서 막 화장품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막 폭행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많이 알려졌냐면 누가 이걸 영상을 찍었고 이게 페이스북인가 아무튼 어디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많이 좀 일파만파 많이 퍼지고 화제가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이 고객을 고소 고발 조치를 했어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그래도 제가 이 백화점 명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잘 했어요. 그래서 기사도 많이 냈고요. 그래서 현장 직원을 지키기 위해서 고객 선언문 고지 및 악성 고객 대응 프로세스를 강화해서 난동 고객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팻말도 만들어서 다 돌리고 다시 한번 프로세스 점검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갔지 만약에 아주 과거처럼 직원한테 야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엄청 문제가 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인식이 좀 바뀌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사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금전을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뭐 빵에 플라스틱 있다면서 이제 보험금을 뜯어낸 50대가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실제 거기가 캠핑 회사였는데요. 캠핑용품 파는 회사였는데 이 고객이 자기가 토요일에 캠핑을 가서 힐링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택배를 금요일까지 보내주지 않아서 내가 주말에 힐링을 못했으니 나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면서 되게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상을 요구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업들은 좀 이런 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블랙 컨슈머들이 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제가 최근에 보고 되게 참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었는데, 세무서에 이제 악성 민원이 있었고 그 실신한 세무 공무원이 이제 끝내 이제 사망하셨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심정지 같은 게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뭘 통과가 되거나 뭐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갖춰야 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서류가 없는데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팀장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자니까 와서 대신 대응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분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그때도 이제 악성 민원인이 이제 이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쇼하지 말고 일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병원에 결국 실려갔고 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녹음이 되는 명찰 나눠줬다고 그런 기사도 또 내긴 했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사실 뭐 그것도 물론 해결책이 있겠지만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단호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이유를 보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유를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했을 때 일이 더 커질까 봐, 이 사람이 더 막 그럴까 봐 하라고는 하는데 약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은 있는데, 이것도 뭐 차츰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고 하시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그 민원응대 매뉴얼만 막 몇십 페이지 만드시고 막 캠페인도 되게 많이 하시고 교육도 되게 많이, 이런 분들 그 담당자님도 정말 소리 높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발 끊으라고, 그냥 끊어, 종료하겠다고 끊으라고요 이러면서 막. 그런데도 직원분들이 그렇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또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냥 끊으라고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그냥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 녹취되고 있습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협박이든 폭언이든 뭐 모욕적인 말이든 다 그 활용이 되는 말들이거든요. 이런 말은.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 녹취되고 있습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 쓸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그런 멘트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좀 내가 업무 공간에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좀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포스트잇 같은 데 좀 적어 놓고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잊을 때마다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끔 이제 여기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하시는 말씀 지금도 녹취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간혹 그 사람을 더 자극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녹취하겠다는 말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전화일 때도 생략하셔도 되고 대면일 때도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지만 내가 제3자의 통화를 녹취하는 거는 불법이지만 내가 당사자인 그 내용을 녹취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고지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라도 내가 녹취한다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더 흥분할 것 같다, 이게 걱정되시면 그 말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희롱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성희롱은 2번, 3번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통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성희롱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일반 그 콜센터나 이런 곳들은 그 성희롱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되게 뚱뚱하지? 안 봐도 알 것 같다. 뭐 이런 말들. 너는 아가씨 아닐 거야? 아줌마일 거야? 말도. 근데 아줌마가 어때서 그렇지? 그렇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자분들에게. 성희롱.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언, 욕설, 모욕. 그러니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좀 조성할 만한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 그다음에 물리적인 협박은 이제 기물 파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악성에 해당이 되죠. 장난 전화, 허위 신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정 무관한 어떤 반복 민원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를 방해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악성 민원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성 민원은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뭐 얘기해가지고 애기 막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제가 사실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뭐 이러면서 막 가족 얘기 갑자기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소연하는 거.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 뭐 약간 횡설수설하는 거, 그 요지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불만, 그다음에 뭐 억지 주장, 그다음에 상급자 요청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강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기사를 며칠 전에도 찾아봤는데요. 요즘에 한참 그 시에서 그 악성민원 응대하는 거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롤플레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충주시에서 요거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거 상황극이에요. 네. 그래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요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생각하신 것 때문에 생겨요. 어저께도 그 서장이랑 막 충주시는 너무 유명해서 그렇죠? 가까이 좀. 어떤 업무하러 오셨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사해야지. 어떤 업무하러 오셨나요? 여권. 사건 작성하셨어요? 사진 작으신데 다른 사진 없으신가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해주면 되지. 이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 아니세요. 아가씨, 그냥 키워줘. 키우는 거 안 돼요. 왜 안 돼? 전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킬에서 데이터로 갈 거 아니야. 확대해줘. 그러면 사진이 깨져요. 옆에서 나 해줘. 제천에서 해줬어. 제천에서 해줬다고요? 그래. 근데 왜 안 만드셨어요? 여기 살라고 왔지. 내가 충주 시민이니까. 거기서 해주셨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어디서 말대답이야. 하라는 해주지. 내가 누군지 알아? 사진 새로 찍어 오세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선생님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상급자가 개입하죠. 잠시만 던지지 마시고요. 어저께도 그 서장 용산동 사이트에 선생님 잠시만요. 내가 다 했어. 시장 불러 시장. 저는 그 도로명수소팀장 최승이라고 하는데 도로명이 여기 왜 왔어? 여기 도로팀이야? 이런 걸 잘해요. 선생님께서 지금 팀장님이시라서 지금 꼬투리 잡는 거. 도로는데 어디 갔어? 사진관에 잠깐하셨어요. 사진관 뭐돈 먹었어? 사진관에 왜 갔어? 네, 이런 걸 잘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 때문에 가신 거니까 무슨 업무 사진관에? 그런 거까지는 좀 지금 설명하기는 좀 왜 설명 못해? 내가 물어본 민원이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기는. 해달라니까 그냥 해줘. 이런 식으로 이거 누가 해놨어 이거? 실생활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시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법이 뭐야? 관련법이 매뉴얼 가져와. 시민이 주인이야. 시민이 주인.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지금부터 녹음을 실시하는 녹음은 무슨 녹음이야? 누가 만들어? 이 제목이 내 거야. 제목 좀 너 나와. 너 진정하세요. 나와. 시장 불러. 시장 불러 빨리. 뭐가 진정을 해 빨리. 내가 지금 자 이쪽으로 나가세요.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지금 이 상황이 CCTV로 다 녹화되고 있어요. 내가 할 말이야. 내 녹화되고 있어. 너 얼굴 다 봤어. 차분하게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이제 이게 차분한 자세야. 마인드남이야 마인드남. 민주국가 맞아? 국제국가.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해. 나 지정하신 것 때문에 생겨요. 어저께도 그 서장이랑 막 다 했어. 이 사람들이 저를 때렸어요. CCTV 하겠네 CCTV. 저희가 때리거나 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 네. 거짓말하지 마. 네네 진정하세요. 자, 잡지 마 잡지 마. 내 말 나갈 거야. 앞으로 이런 사람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일하고 있는 성지향이라고 합니다. 어땠어요 훈련? 재밌었어요.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나요? 여권 사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신청서를 꾸겨서 집어 던지는 게 되게 좀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신분증 같은 것도 반말하고 반말은 기본이지. 뭐 아가씨 이런 거. 아가씨도 많이 하죠. 아줌마보다는 민원할 때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힘든 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자꾸 당하잖아. 그럼 그렇게 돼. 뭔지 아시겠어요? 요즘은 같이 악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왜 그래 진짜? 우선 전화하는 거야. 제일 좋았던 분은 어떨 때? 그냥 친절하시고 근데 원래 그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야. 아니 어디 관아에 와서 음장을 맞을 일이지 그지? 옛날 같으면. 그래서 충주시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 엄청나죠. 되게 인기도 되게 많고 이분이 다른 그런 프로그램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되게 재미있는 짤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들 보면은 형 왜 이래 이런다고 월급 더 받는 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댓글들도 있고. 근데 아무튼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다른 영상들도 보면은 공무원들은 왜 전화를 돌릴까 막 이런 영상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좀 우리는 또 같은 공무원이시니까 공감되는 게 아마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이 분이 보면은 참 연기를 잘해줬어요. 그 억지 부리는 거. 대개는 사실은 그러니까 억지 주장을 하다가 강성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억지 주장을 하다가 본인의 요구가 안 들어지면 폭언 역설을 하고 이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 가면서 업무 방해를 하고 그러다가 내가 정신적으로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개는 악성이 하나만 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 협박만 한다 이러진 않아요. 같이 다 섞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강성으로 했다가 악성으로 되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뭐 무리한 욕을 했다가 욕을 안 들어주니까 막 이상한 말을 하죠. 그리고 되게 제가 왜 되게 이상한 말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진관에 돈을 먹었냐, 돌아오는 주소가 왜 왔냐 이런 되게 꼬투리를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렇게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팀장님이 한번 흔들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진관에 돈을 먹었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니 무슨 돈을 이러다가 이제 그냥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돈을 먹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애초에 그냥 답변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걸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뭐 녹음한다 그러니까 약간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그 경찰분들 오니까 얘네가 뭐 나한테 먼저 이렇게 했다면서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의 좀 전형적인 모습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폭언과 욕설인 경우 이제 대면인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자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면인 경우에는 좀 공간을 그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게 좋기는 해요. 바로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다른 민원인 분들도 이걸 상황을 다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능하면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만약에 이분이 뭐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야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그래도 제재가 안 된다. 그러면 좀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모두 녹취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녹음 사실 고지로 마찰이 커질 개연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상황에 따라서 생략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급자가 들어와 줘야 돼요. 2단계 정도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고객들은 개인이 응대하는 사람이 맞지만 블랙 컨슈머나 이런 악성 고객이나 이런 강성 민원인들은 조직에 대응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담당자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게 실은 되게 안 좋은 그 조직의 문화예요. 그래서 항상 상급자, 책임자가 바로 개입을 해줘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 폭언을 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이 법령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거 하시는 거는 뭐 협박죄고 뭐 모욕죄고 이런 걸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협박이라는 이런 말 자체가 좀 너무 그 워딩이 좀 세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시면 관련 법령 뭐 이런 표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2번을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한다. 그러면은 응대 종료예요. 그래서 계속하셔서 폭언을 계속하셔서 상담을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혹시 안전요원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이시겠지만 이분이 너무 과격해서 상급자도 도저히 제재가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의 선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경찰 신고하셔야죠.
그래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 경찰이 왔다 그럼 경찰 이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 종료 후에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실시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발생 보고서나 이런 거 해서 이제 보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태를 좀 이 담당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 같은 거 뭐 휴식이라던가 뭐 이런 거 좀 상담이라던가 이런 기타 다른 조치들 좀 취해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서면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까지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유관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전화인 경우에는 역시나 첫 번째는 이제 자제 요청이랑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해했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폭언을 계속하시면 정상적인 상담 업무가 어렵습니다.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단, 자제 뭐 이런 표현들 좀 외우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2단계 그래도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모두 녹취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단계에서는 역시나 대면이랑 똑같아요. 무조건 2번 경고하고 3번째 종료입니다. 그래서 종료하시면 되고, 더 이상 응대가 어려우니 통화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종료하고 나면 다시 전화하겠죠. 네, 보통 다시 전화하겠죠. 그러면은 상급자랑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상담을 상급자가 그냥 받으시는 게 좋죠, 원래는. 그래서 상급자도 동일한 태도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게 통하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잘하시는 공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악성 민원인으로 등록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2주간 전화가 차단돼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매뉴얼로 봐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는 사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곳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후 조치는 또 동일합니다. 자, 폭행 우리는 없죠. 네, 폭행까지는 없었죠. 예전에는 많았을 거예요. 거기 이제 공공기관 그분도 되게 공공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인데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본인이 지금은 그래도 폭행하고 이런 게 좀 기물파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고객 상담실 같은데 이 책상이,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이 테이블이요 못으로 박아놨대요. 네. 이걸 다 박아놨대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전에는 기물파손하고 폭행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마 그래도 많이 없진 할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가끔 기사 같은 거 보면 아직도 있긴 하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폭행이 발생이 되면은 여기서는 더 엄중하게 다뤄야 돼서 당연히, 그래서 적정거리 유지하고 응대해야 되고요. 즉시 분리해야 되고 상급자와 동료들이 함께 나서서 민원을 제지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개인이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절대로. 그리고 폭행을 어떤 경우에도 하시면 안 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 안 되면 바로 경찰에 이거는 뭐 지체할 필요가 없죠. 네, 바로 폭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박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 요청하고요. 똑같아요. 폭언이랑 욕설하는 걸 똑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한번 요청을 해보고 자제하라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응대 종료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멘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원하신다면 우리는 되게 이제 상위기관이나 뭐 아까 국민신문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동일하게 답변을 들으실 겁니다. 동일하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협박하고 화내시면 상담을 종료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도 계속하면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이 멘트들만 보면 참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그쵸? 참 이게 많이 이렇게 실제로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뉴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무작정 화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해가 왜 이렇게 가지고요? 이러면서 뭐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약간 처음부터 소리 지르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질문을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조금 이제 요령 있게 좀 다루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다짜고짜 화내는 사람은 내가 바로 뭔가 답변을 하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나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말이 예쁘게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 혹시 지금 이렇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나는 답변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본인이 할 말을 정리하면서 말을 하는 동안 조금 가라앉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분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소리집부터 막 지르거나 무작정 화내는 분들한테는 질문을 좀 하셔라, 역질문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분이 계속 막 흥분을 계속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하면 그때는 앞에 이제 폭언이나 욕설하는 뭐 이런 사람들을 다루듯이 2번 정도 공고하고 종료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공감을 표시하되 용건 위주로 좀 질문을 유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생님 요청하신 거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자꾸 벗어나지 마. 우리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자꾸 이 사람을 본론으로 끌고 와야 돼요, 내가.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 이제 좀 하소연하는 분들 중에 좀 내 마음 좀 알아줘 막 이런 게 있다면 조금은 그래도 강서이긴 하지만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시겠어요. 이러면서 내가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노련하게 응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좀 감성적인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을 너무 이성적으로 응대하면 이분이 악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반복하고 중복하는 거 있죠. 그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안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분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그 태도를 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긴 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건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게 관철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당신이 요구한 걸 최대한 한번 들어주려고 방법을 다 찾아볼게, 이런 좀 태도도 한번 보여봐 주시고, 그래도 이게 불필요하게 계속 동일한 내용의 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 2회 이상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은 30분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기관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해요. 어떤 곳은 보면 30분이고 어떤 곳은 20분으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30분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30분이 넘어갔다 그러면 시간을 보시고 30분이 넘어갔다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서 통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억지 주장도 반복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청에 대해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들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가능하시면은 혹시 무리한 요구하는 사람들 응대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한 콜에 끝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그러니까 통화를 종료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종료하냐면 2번 정도 이러이러해서 아까 뭐 서류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학 그 서류는 안 되고 수료를 하셨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충분히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번거로우시겠죠. 좀 공감해주고 내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도 그냥 이거 좀 그냥 해달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시간을 내야 되고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그렇다고 이러면 다시 한번 똑같이 거절하시면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다시 요청하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이 이미 쉽게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 어차피 그 콜에 안 끝나요. 이런 경우 여기서 악성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선생님 혹시라도 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거기서는 그 자리에서 악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정시키고 통화를 종료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동일한 답변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 목적은 뭐냐면 어쨌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 되는 건데 있잖아. 내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어 라는 걸 어필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이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본인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게 통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2번, 3번 말하면 해줄 거잖아. 상급자로 넘어가면 해줄 거잖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응대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은 걸러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통화 종료하고 어쨌든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도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그 서류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응대하시면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이분이 거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쿨한 척 한다고. 고객들이 쿨한 척 한대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까 그 전에 같은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보는 분들. 몇 번 말하면 해줄 거잖아. 이런 분들이고 만약에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때는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게 맞죠. 이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하지는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 공감도 해주고 좀 완곡하게 해주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동일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통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상급자 면담 요청할 때는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옳다구나 하고 이제 바꿔주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담당자야. 내가 이 업무의 책임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의 책임자고 제가 이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상급자, 이거 좀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상급자로 넘어가도 되겠다 하는 거는 상급자를 통화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어차피 상급자라고 가도 똑같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내 선에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결을 해줄지 아니면 종료를 할지 선택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장시간 문의를 할 때는 처음에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 때문에 또는 다른 업무 약속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한 번 더 이제 경고하시면 되죠. 동일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계셔서 상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30분 이상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상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억지 주장도 있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해했습니다만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써보고 나서 통화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통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대개는 2번 경고하고 1번 종료, 2번 경고하고 3번째 종료예요. 대부분 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행이나 뭐 이런 아주 심각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2번 정도 경고하고 3번째 종료예요. 성희롱은 1번 경고하고 종료죠. 그렇죠? 바로 종료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헷갈리시고 어려우시면 그런 것만 좀 기억하고 계셔도 좋겠다. 그리고 멘트, 어느 상황에서나 쓰일 수 있는 그런 멘트. 그 다음에 상급자를 요청할 때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아닌 제가 담당자입니다. 제가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내용은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대 종료 또는 상급자에게 넘겨서 대응을 하도록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누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관련 법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희롱, 폭언, 욕설, 협박, 여기에 좀 더 들어간다면 모욕죄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무슨 죄 이런 거 다 언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제 특임인원 대응하실 때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쇼핑몰이었고 제가 콜을 들어보고 교육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 상담사분이 남자 고객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고객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고객이 엄청 화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 고객이 흥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흥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죠?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건 있었냐면은 처음 제가 전체 콜을 몇 번을 다시 들어보니까 초반에 비해서 말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감정이 올라오곤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고객이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화가 나지만 매너 있게 말하려고 좀 누르면서 자기 딴에는 애쓰면서 매너를 갖추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그런 노력은 모르고 상담사가 흥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에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라고요? 제가 언제 흥분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이분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 상담사분은 잘못된 경고 메시지의 사례인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아마도 뭐 예상해보건데 100%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에게 한번 대인 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 남자분이었고 약간씩 목소리가 빨라지다가 막 약간 폭발해버린 이런 사례를 아마 남아서 그게 좀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레 좀 겁을 먹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그 흥분이라는 그 단어를 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이 민원을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특이 민원인지 아닌지를 내가 그 상황 순간에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형사적인 조치를 같은 거나 이런 걸 취할 때 만약에 법적인 것까지 갈 때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게 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명백하게 악성 행위로 보여도 또 경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성동강진 학습공동체 특이민원 응대 요령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강의해주신 강사님 감사드립니다.